안녕하세요. HJ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진입니다. 코이의 꿈을 찾아라. 김종갑 지음. 어느덧 33개의 사회 법칙에 인용한 김종갑 교장 선생님의 학교 생활을 어떻게 접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중반을 훌쩍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지난번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이야기입니다. 학급 경영 열쇠는 회장, 부회장 선출이다. 해리 법칙.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 해리의 법칙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곁에 두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좋은 친구를 옆에 두라라고 했던 옛 선조들의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담임을 맡았을 때였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흐르고 학급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날이었다. 새학년 학급이 구성되면서 학생들은 임원이 되었으면 하는 후보자들을 점 찍어두는 경향이 있다. 며칠 동안 친구들과의 만남과 인사를 통해 서로 탐색전을 하며 새학기를 대표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담임은 학급 임원 선출에 관여하지 않고 자율권을 부여한다. 교사의 편견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학생들 스스로 소견을 듣고 임원을 뽑는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 중심으로 담임이 추천하여 회장이 되기도 했고, 임원 경험자를 임시 회장으로 지명한 후 투표를 통해 학급 회장이 되기도 했다. 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해 학급 아이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게 하고 먼저 회장 선출 방법을 안내한다. 학급을 대표하는 학생에게 투표권을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학급 회장은 인기가 많거나 친한 친구를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 정신이 투철한 학생이 선출되도록 당부하고 투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최다 득표자는 회장이 되고 두 번째 득표자가 부회장이 된다는 점을 미리 일러주었다. 지금은 학급 임원을 하려는 학생들이 줄어든다. 아마 친구들을 대표하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하다. 회장은 선생님의 심부름꾼이라는 편견도 작용하고 공부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회장 후보 추천을 받자 5명이 나왔다. 스스로 회장이 되고 싶다고 자원한 1명과 친구들이 추천한 4명이었다. 5명의 후보자는 각자 소견을 발표하고 학급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성 있는 소견 발표는 학생들이 투표할 후보자를 지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후보자들이 학급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다. 학급을 이끌어 가고자 나름대로 행복한 학급, 공부 잘하는 학급, 배려하는 학급, 즐거운 학급, 협동하는 학급 등 공약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하였다. 투표 용지를 배부받은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학급 회장은 누가 되면 좋을지 마음을 졸이며 투표를 하였다. 드디어 진행하는 학생 둘이 칠판에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한 표 한 표 후보자 이름을 부르고 표시했다. 사뭇 진지하였다. 회장, 부회장이 결정되는 개표의 마지막 순간이다. 최대 득표자와 두 표 차이로 회장, 부회장이 결정되었다. 최다 투표자 은희가 회장이 되고 두 번째 많은 득표자인 선미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은희와 선미는 앞으로 우리 반이 최고 학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발표하였다. 순간적으로 인기순으로 당선되었음을 직감하였다. 얼마 후 학급 임원으로 당선된 은희와 선미는 학급 조직표를 구성하였다. 서기와 총무, 선교부, 학습관리부, 지도부, 환경봉사부, 생활체육부의 조직표였다.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을 뽑고 나머지 부원으로 구성된 학급 운영 조직이 완성되었다. 학급 회장이 친한 학생들로 부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사실 학급의 임원을 잘 선출하고 편성해야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인기 영합의 학급 편성은 건강한 학급 운영이 되기보다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학급 운영에서 엄청난 고생을 한 기억이 있다. 학생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잘 안 되고 학급의 평균 성적도 좋지 않았다. 학기 초에 상담 기회를 놓쳐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내 탓이기도 했다. 이후 학급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반드시 개별 상담을 거치는 편이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서의 부장과 차장도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 회의에서 부장과 차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장과 부회장이 학급을 잘 이끌어 가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각 부서의 장이 대신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헤리덴트가 기업의 인재 채용 형태를 다년간 분석해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리의 법칙을 도출하였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고용하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A는 A-를 고용하고 A-는 B를 고용하고 B는 C를 고용한다는 것이다. 결정권자가 인재를 등용하는 성향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 학급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학급 회장은 각 부서장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 친구들과 함께하며 임원들과 협력하는 부장들이 구성되어야 학급 운영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회장, 부회장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부장과 차장을 선출하려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우수한 학생을 부장으로 지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막상 지명하는 기준을 자신을 잘 따를 것인지에 두게 된다. 이때 담임 역할이 필요하다. 자칫 담임이 무방비 상태이거나 적기에 학생들과 상담할 기회를 놓치면 학생들은 학급 임원으로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학습 조직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학기에 준비했던 학급 운영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갈 우려가 있다. 세계적인 기업일수록 회사 조직에 능력 있는 직원들을 잘 채용함으로써 성공한 경우가 많다. 유능한 임원은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기보다 회사 조직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한다. 부하 직원들의 핵심 역량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회사 발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조언하여 성과를 이루어낸다. 어느 조직이나 뛰어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의 재량이 적재적소에서 발휘될 때 함께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리더는 회사의 발전보다 일을 시키기 쉬운 사람을 뽑는다. 자신이 직위를 보전하거나 평가받을 때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자신에 대해 잘났다는 평판이 아니라 뒤처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 학교 조직도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그리고 중간 관리자인 부장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장에게 유능한 부장의 선임은 중요하다. 학교 발전에 창의적인 부장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해리의 법칙을 좀 더 객관적인 반어법으로 해석하기를 바란다. 누가 보더라도 역량 있는 학급 부서장을 정하는데 현명한 결정권자가 되도록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그래야 실천하는 미래 교육의 희망을 만날 수 있다. 학급 운영은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 개별 상담을 통해 개인 차이를 이해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데 긍정적인 조언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새학기 상담 기간에 신중한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예 상담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학급을 사랑하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리더에게 가장 우선 조건이지만 누구나 학급 구성원으로서 학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담임은 민주선거를 통해 정해진 회장과 부회장이 학급 구성원 누구나 소외되지 않게 존중하면서 학급을 이끌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리더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학급 상황을 자상하게 관찰하면서 필요가 무엇인지 조언하고 안내해야 한다. 19. 해피 바이러스 효과를 찾아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 한 장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의 날, 각 학급의 안전요원과 인성당당 선생님들이 등굣길에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교차로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다. 이 캠페인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학생들을 안내하는 행사였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알리고 있었다.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어서 비대면 수업에서 벗어난 등굣길 학생들은 유난히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었다. 학교 폭력은 사전 예방이 우선이다. 폭력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신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따돌림, 금품 갈취,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생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관찰이 필요하다. 학급에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안색이 지나치게 안 좋고 기운이 없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면 개별 상담이 우선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괴로워한다면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간혹 교사에게 무작정 반항하거나 이유 없이 분노할 때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가령 전학을 간다는 이유로 담임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다. 사연을 알아보면 진로 변경 문제라고 하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진로 변경이라고 하면서 속사정을 숨기려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상담 과정을 겪다 보면 대부분 친구 간의 갈등으로 전학을 가려는 경우가 많다. 한 학생이 전학한 후에 또 다른 학생이 전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학생의 전학이 학급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서로 신뢰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전학 상담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한 학생의 문제가 학급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기도 한다. 학생들 사이에 깨어진 신뢰는 일종의 바이러스 같다. 한 학생을 그대로 두면 나머지 학생들이 병을 키우는 꼴이다. 발생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 이런 이유로 진로 변경을 의뢰하는 학생에게는 곧바로 학부모와의 상담 절차로 이어진다. 담임교사, 진로 담당교사, 진로 상담부장, 교감, 교장 순으로 신중하고 진지한 상담 과정을 거쳐 진로 변경을 지도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댓글이나 채팅에서 즉흥적인 욕설 혹은 불건전한 내용의 글을 쓰지 않고 바른 말을 쓰도록 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이버 학교 폭력 및 게임, 도박 등 인터넷 스마트폰과 의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보호한다. 또 학생들이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잘못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찰해야 한다. 사이버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카페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잘못된 댓글들이 마구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댓글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순식간에 팔로워에 의해 확산한다.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사회 무질서에 관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주장하였다. 깨진 유리창 한 장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법칙이다. 즉, 사소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필립 조지 짐바르도 교수는 2대의 중고 자동차를 사들여서 한 대는 뉴욕 외딴 골목길에 주차하고 또 한 대는 스탠퍼드 대학교 인근에 주차한 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한 대의 자동차에는 보닛을 열어둔 상태로 두고 다른 한 대는 앞 유리창을 깨뜨려 놓았다.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본 결과 보닛을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앞 유리창을 깨뜨려 놓은 자동차는 배터리와 라디에이터가 없어지는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주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수년 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사단법인 바른댓글 실천연대 초청을 받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댓글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다. 청소년에게 선풀 달기에 대한 인식과 사용법을 분명하게 일러주려는 의도였다. 강연 도중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풀과 악플에 대해 소개하였다.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친구 간에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댓글을 단다는 사실이었다. 사이버상이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듯하다. 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댓글을 달도록 더욱 강조했다. 선풀은 건강한 칭찬과 진지한 희망의 댓글, 올바른 단어 사용은 물론 예의 있는 답변으로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하지만 악플은 누군가의 마음을 멍들게 한다.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내용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강의 내용의 핵심이었다. 한 사람의 선풀을 달면 선풀로 이어지지만 악플을 달면 악플로 이어져서 단톡방은 물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 강의 중에 다루었던 나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선풀과 나를 실망케 하는 악플은 아래와 같다. 표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선풀. 힘내. 부러워. 넌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와, 짱이에요. 짱이야. 세상 멋져. 재주를 타고났구나. 감사해요. 정말 잘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새삼스레 고마워. 매력 있어. 힘내세요. 예뻐. 성실해 보여. 귀여워. 너무 착해. 내가 최고야. 멋있어. 밥 사줄게. 너무 귀여워. 잘할 수 있어. 축하해.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내가 또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어. 좋아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사랑해. 대박. 파이팅. 아니,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무 좋아 보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감사해요. 성공할 거야. 소중함을 나눠줘. 넌 잘하는 게 많아. 잘할 수 있어. 이뻐요. 잘할 것 같아. 잊지 못할 거야. 세상 멋져. 항상 열심히 하고 성실한 내가 너무 좋아. 반대로 나를 실망하게 한 악플은 넌 여자야 남자야? 내가 사람이야? 나대는 게 취미야? 입만 살았어. 아직 어리구나. 왜 그러니? 넌 못해. 네가 그렇지 뭐.
발버둥 쳐 봤잖아. 생각이 있냐? 가만히 좀 있어.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나가 뒤져라. 그만 먹어. XX야. 생각이 있냐? 병신 같아. 못생겼어. 미쳤어? 너무 싫어. 네가 뭐야? 그래 봤자다. 이해가 안 돼. 못생겼어. 돼지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대지 마. 뚱보구나. 죽을래? 꺼져버려. 살 빼라. 죽어라. 멍청이. 넌 별로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뒷북 치네. 꼴값 떠네. 언제 클래? 죽여줘서 고맙다. 살쪘어. 너무 짜증나. 예의 없어. 어쩌라고. 언제까지 먹을래? 바보야. 시끄러워. 재수없게 생겼어. 게을렀구나. 너무 살쪘어. 시끄러 조용히 해. 멍청해 보여. 넌 그래도 싸. 영원히 꺼져. 오, 나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선풀을 읽을 때는요. 마음이 부드럽고 차분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나를 실망하게 한 악플을 읽으면서는 제 안에서 나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나를 실망하게 한 악플을 괜히 읽어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은 알아서 나를 변화시킨 감동적인 선풀을 여러분의 걸로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담임 학생들이 말하기 전에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고 상담해야 한다. 깨진 유리창을 발견했다면 학생 상담은 어렵지 않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진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면 된다. 상담 과정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상담 원칙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항시 기억해야 한다. 학생들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진로 상담을 잘 못하거나 큰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에서 불신의 싹이 자라 결국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교사 업무가 바쁘다고 해서 상담을 제때 못하면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신뢰가 깨진다. 또 학생들의 상황을 경청하지 못하거나 마음을 읽지 못하면 학생의 태도나 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교사,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학생과의 상담은 먼저 듣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학생에게 노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눈높이를 읽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선생님을 불신하면 더 이상 상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상담이 전혀 도움이 안 돼. 라고 판단한다. 결국 교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진로 안내를 불신한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을 들은 후 교사의 의견을 덧붙이는 유연한 대화 방식이 좋다. 특히 학생들과의 주기적인 상담으로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혼자 힘들었겠어요. 지금이라도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등 공감과 지지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다. 무엇보다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차분히
따뜻한 말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기법 중에 yes but과 yes taking이 있다. yes but 기법은 학생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먼저 배려하는 자세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학생과의 상담은 대화 방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무한한 신뢰로 이어진다. 신뢰와 믿음은 사소한 것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라고 공감해야 한다. 만약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라고 반응한다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yes taking 기법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학생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마음을 지지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네,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하면 된다. 교사가 자신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상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인간관계는 사소한 관심과 말 한마디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깨어진 유리창은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며 좀처럼 예방하기가 어렵고 자칫 문제를 소홀히 여기다가 문제가 커진 후에 해결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없는지 혹은 한 장의 깨어진 유리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말 한마디가 잔잔한 감동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하이니의 법칙.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가 먼저 일어난다. 몇 년 전 학교 앞 등굣길이 위험천만한 보행길로 알려졌다. 보행길은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통학로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 정문까지 100m 정도의 도로는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차량으로 뒤엉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가방까지 맨 학생들이 오가는 차들을 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교문에 들어오기까지 1분 1초를 다투는 학생들은 지각 체크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더욱 분주하다. 아침마다 보행로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다시피 이동한다. 그럴수록 차량과 보행자 부주의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불안하기만 하다. 통학로는 학생들 안전에서 최우선 지역이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큰 고민거리였다. 등굣길은 학생들과 차들이 뒤엉켜 불안한 등교가 이어졌다. 좁은 이면 도로에 차도와 보행로가 혼재하여 종종 접촉사고가 발생하곤 했다.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는 항시 주차된 차들로 인해 더욱 혼잡했다. 도로에 주민 차량과 외부 차량을 주차해 놓았기 때문이다. 또 차들끼리 마주칠 땐 한 대가 후진을 해서 비켜주어야 주행이 가능했다.
나는 학교 정문 앞에서 오래 지켜본 지역 주민 자격으로 대안을 찾기로 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개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터였다. 몇몇 주민 대표들을 만나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에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주민들도 등굣길 도로에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었다. 주민들의 차량보다 외부 차량의 불법 주차가 많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구의원에게 도움을 청하고 담당 구청에 협조를 구했다.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로 옆에 길게 이어진 하단을 없애고 보행로를 넓혔다.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 단속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몇 개월 후 드디어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되고 차량이 비켜갈 수 있는 차도도 확보되었다. 보행로의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주차 단속 CCTV가 설치되었다. 안전한 등굣길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등굣길 접촉 사고는 사라지고 학생들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는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관련된 사고나 징후가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을 이야기했다. 큰 재해로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일어난 재해로 경상자가 29명,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할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의 비율로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하이니의 법칙 또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조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법칙이다. 사소한 재해의 징후를 내버려 두면 큰 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고 원인과 발생 사이에 직접 원인이든 간접 원인이든 필연적인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여 방지 대책을 세운다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의 위기관리연구소에 의하면 5만여 건의 각종 위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례의 86%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라기보다 이미 장기간에 걸쳐 위험의 조직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인리히는 도미노 이론을 적용하여 사고 원인이 어떻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실험하였다. 도미노 이론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기초 원인. 2단계 개인의 결함 간접 원인. 3단계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직접 원인. 4단계 사고. 5단계 재해. 5개의 도미노를 일렬로 세워놓고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면 연쇄적인 반응으로 차례대로 쓰러진다.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불완전한 상태나 행동을 제거하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불완전한 상태나 행동 요소를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안전연구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학기 초에 학생 안전 지킴이를 조직하여 교통지도, 생활지도 등 실생활에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하였다. 안전지킴이는 각 학급에 한 명씩 선발하였다. 안전교육은 학교 내 교육활동, 학교 밖 체험활동, 사이버상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감염의 위험 요소가 심각한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학생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협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안전연구학교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안전의식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또 학교 교육 계획에 안전연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획일적인 이론 교육과 교내에서 시행했던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캠프를 개최하였다. 또 다른 연구학교들은 재난구조대와 해양소년단,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강사와 보트, 부표, 구명동의 등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인공호흡법, 구명보트 사용법 및 탈출법, 구명안 사용법,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인명구조법, 생존수영법 등을 훈련받는다. 그리고 학교 안전계획에 안전에 대한 연수 규정을 설치하고 안전교육 7대 영역 중 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 강사를 지원받는다. 주간 안전의 날 학교 안전 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매일 아침 5분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무렵은 많은 학교가 체육대회, 수학여행을 비롯하여 각종 체험활동 등 야외활동 빈도가 점점 늘어나던 때였다. 당연히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행사에 적합한 안전사고 예방 지침이나 교재가 부족했고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 교사 대상의 안전교육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학생이 교육활동 중 직면하는 각종 상황에 따른 안전교육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 안전교육의 효능을 높여 학생들의 안전 감수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때 안전의식이 형성된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다. 단지 이론교육 등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지향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체험 중심의 실질적 교육에 흥미롭게 참여하기를 원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했다. 학교 내 시설물에도 위험 요소가 많았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외에 학교폭력, 재난안전, 실종, 유괴,
체험활동, 응급처치, 질병예방, 안전사고,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등의 예방교육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이니의 법칙을 따라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안전예방 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학교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첫째, 체계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을 생활화한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셋째, 학교 내외 시설 자원을 정비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 하이니의 법칙도 살면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징조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21번째, 21. 고교 학점제 운영은 이렇게 하자. 세렝게티 법칙. 우리 몸속에는 모든 분자를 하나하나 조절되고 야생에서는 모든 동식물의 수가 조절된다. 우리 학교는 시범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2023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교 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활과 마찬가지로 흥미, 진로,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교육제도이다. 고교 학점제는 입시 중심 교육을 학생 성장 중심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교들을 수평적으로 다양화하려는 것이다. 문제 해결력, 창의력,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미래 교육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는 컨벤션 경영과 컨벤션 영어과 국제 전시 경영과로 3개 학과 체제로 학과 간 학교 밖 융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미래 직업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학과 중심의 교육 과정을 벗어난 유연한 직업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교사, 학생, 지역사회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과별로 2개 코스제를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학과 내 다양한 세부 교육 과정을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기초로 하여 코스별로 교과목을 선택한다. 취업 진로의 경우 취업에 적합한 전문 교과에 대한 선택 과목을 확대하고 진학 진로의 경우 진학에 적합한 보통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선택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교사의 교수 역량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으로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진로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졸업 시의 진로 결과를 향상할 수 있다. 코스제는 학생들의 진로 유형에 맞게 교과를 선택함에 따라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를 수 있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또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을 위해 충분한 교사의 수급과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더 많은 교원 인력이 필요한데 본교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일법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공동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순회교사 운영으로 정보 교과 수업을 지원하는 대신 중국어 교과 수업을 지원받아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꿈을 찾도록 교사가 함께 지도하고 학생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다양한 교과 선택제를 위해 교사들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여 선택 과목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다과목 지도 역량을 위해 배우는 동시에 학생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셈이다. 특히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해야 하고 또 다양한 교과 선택제에 따른 전문성과 일일이 진로 지도를 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 검사를 토대로 개인별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진로 희망 및 관련 학과의 직무 희망과 연계 교과를 선택해야 한다. 또 진로와 관련된 독서 계획, 활동과 희망 취업 분야 자격증 취득 계획, 창의적 체험 활동 계획 등을 기록한다. 진로 탐색을 위해 사전 준비 단계, 학생 특성 진단 단계, 진로와 학업 상담의 실제 단계, 평가 및 환류 단계 등 세분화하여 작성해야 한다. 학생은 진로 역량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참여해야 하고 희망 진로와 적성, 능력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단순 지식과 기술 습득이 아닌 진로와 역량을 개발하는 문제 해결력,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 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륙 탄자니아 서부에서 케냐 남서부에 걸쳐 세렝게티 초원이 있다. 이 초원은 초식동물과 포식자들이 세계 최대 규모로 군집을 이루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로 살아가는 생명의 논리라는 공통된 이치가 있듯이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동식물을 조절하는 생태학적 법칙이 있다. 바로 우리 몸속에는 모든 분자를 하나하나 조절하는 법칙이 있고 초원에도 모든 동식물의 수를 조절하는 법칙이 있다는 세렝게티 법칙이다. 우리 몸속에도 특정 개체수가 많거나 적어지면 질병이 생기듯 동물 세계도 인위적으로 먹이 사슬을 깨뜨리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절대적인 균형을 잃어버린다. 세렝게티 초원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기후에 맞춰 유연하게 이동하는 동물만이 변화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우기 2월의 남쪽 초원에는 출산을 위해 야생 동물들이 모여 새끼를 낳는다. 광활한 초원에 마땅히 은폐할 곳이 없어 포식자들이 눈에 잘 띄지 않게 군집을 이뤄야 출산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 두어 시간 만에 일어나는데 그래야 포식자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들이 다리의 힘이 없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어미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애를 태운다. 새끼들은
온 힘을 다해 몇 번이나 되풀이하다 기어코 일어나는데 그 장면은 감동적이다. 어미의 간절함과 새끼들의 생명 의지로 넓은 초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위대하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학교 현장의 적응과 신속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리의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는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세렝게티 초원의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육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거나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한다. 학생 진로와 학업 설계를 위한 전담 교사의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 또 학교는 선택 교과를 충분히 개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절대 평가를 하는 성취 평가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성취 평가제는 성취도에 따라 A부터 E 등급과 1등 I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출석 3분의 2 또는 성취도 40%에 도달하지 못하면 I 등급을 받아 보충 인수를 받아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젤이 매일 아침마다 달리는 것은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자 또한 매일 아침 가젤과는 상반된 선택을 한다. 그 사자는 가장 느리게 달리는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사자가 일찍 일어나든 가젤이 일찍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는 우리도 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대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고교 학점제도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성장할 수 있다.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 교원 조직, 교육 공간,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 과정으로 온라인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과 강의 효과가 떨어지고 순회 교사제나 외부 강사제 도입은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 교사는 두세 과목 이상 가르쳐야 하는 교수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공간 활용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중요하다. 한 학교에는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에 한계가 있어 공유 캠퍼스를 운영해야 한다. 공유 캠퍼스는 권역 내 학교들이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제도다. 교과 선택의 폭이 다양할수록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지는데 이를 통해 그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원격 수업 공간이 조성되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 간, 교실 간 이동이 활발해져 이동으로 인한 학생 부담이나 안전 문제도 살펴야 한다. 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져 성취감이 높을 수 있지만 성적 산출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나
대학 연계 방안 등은 우려할 만하다. 고교학점제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교육학 법칙일지도 모른다. 제도의 빠른 정착과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진로교육 로드맵과 학업 설계 맞춤형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을 통한 학업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거시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교직원이 학교 경험이 전혀 없는 저한테도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